자, 통합과학 대단원 사단원 두 번째 지구 환경의 변화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57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엘니뇨의 발생 과정과 그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것이래요. 자, 엘니뇨. 자, 엘니뇨는 기역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따뜻한 해수가 어디 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대요. 자, 엘니뇨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을 말하는 거죠. 무역풍. 저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림을 첨부를 해놨어요. 자, 적도 북은 위쪽 아래쪽이든, 그러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겠죠. 북반구든 남반구든 적도 북은, 그러니까 적도부터 한 30도, 위도 30도 정도까지는 무역풍이 분다. 그죠?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죠? 이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따뜻한 해수가 어디 쪽으로 이동할까요? 원래 무역풍을 타고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야 되는데, A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되는데, 이 무역풍이 세기가 약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 치우쳐 있던 따뜻한 이루가 동쪽으로 밀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발생을 하는 게 엘니뇨예요. 이로 인해 적도 부근의 어디 태평양 연안은 강수량이 감소한대. 자, 원래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서 구름을 만들고 이 구름에서 비가 오는 것이니까 따뜻한 바다에서 강수량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니까 강수량이 감소하는 쪽은 서쪽이겠죠? 서쪽은 원래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일부 빠져나가니까 보다 덜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과 대규모 산불이 날 수 있고 어디? 반대쪽이겠죠?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해요. 이렇게 이 구름이 좀 더 B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엘니뇨 발생 시에 이렇게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엘니뇨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 지구적인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대요. 자, 그래서 기역은 무역풍, 니은은 동, 디귿은 서, 리을은 기역과 같은 동이에요. 다음 문제. 자, 662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지구온난화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영향, 그리고 이것이 다시 지구온난화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 자, 지구가 뜨거워지면 해수온도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해수온도가 상승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기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죠? 이 기체는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잘 녹는 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자, 사이다를 생각해 보세요. 사이다. 사이다를 차갑게 먹지 따뜻하게 데펴 먹는 사람은 없죠. 사이다를 차갑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차가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죠. 이렇게 두 개와 탄산이 되니까 이 탄산이 톡톡 쏘는 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체는 더 잘 녹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용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A는 용해율이 감소한다. 용해율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또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빙하가 녹겠죠. 그래서 빙하량이 감소하게 돼요. 빙하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하얀색을 띠던 빙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니까 태양빛의 지표 반사율이 낮아지겠죠. 낮아 말고 감소라 적읍시다.
하얀색을 띈다는 거는 모든 종류의 빛을 다 반사한다는 건데, 이 하얀색일 때는 표면적이 적어진다는 거니까 태양빛이 지표면에 더 잘 흡수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사율은 감소한다는 거겠죠. 자, C는 당연히 빙하가 녹아서 뭐가 돼요? 바닷물이 되지. 그럼 해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소, 상승이 답이 되겠어요. 자, 663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태양이 남중한 북반구의 두 지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여기서 남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남중하다. 자, 남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 모양이겠죠? 실제로는 타원이지만.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찰자, 전체를 관측하는 관찰자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지점에. 자,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원은 셀 수 없이 많다. 무한계죠, 그죠? 요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저기 뒤에 점선으로 이렇게 지나는 것도 있겠지. 그리고 이 관찰자가 있는 지점을 지나는 요런 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이 원에 딱 바로 위에 이 관찰자가 보는 전체가 위치할 때 이때를 보고 남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관찰자의 바로 머리 위에 이렇게 전체가 위치할 때 이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가상의 선 위에 전체가 위치할 때를 남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머리 위에 바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때 두 지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네. 자, A는 관찰자와 머리 바로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B는 관찰자와 조금 사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햇빛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태양의 평균 고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고도는 무언가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고도라는 거는 태양의 평균 고도라는 거는 태양과 관찰자의 지평선이라 할까? 이루는 각도예요, 각도. 자, 그래서 A는 봅시다. A는 이 햇빛이 관찰자가 서 있는 이 지표면과 수직이죠. 그죠? A에 있을 때는 고도가 90도예요. 하지만 B는 봅시다. B는 이 관찰자가 서 있는 지평선과 이 햇빛이 이루는 각도가 어때요? 예각이죠. 그러니까 90도보다 작게 되겠어요. 그지? 그렇다면 고도는 A가 B보다 높나요? 그렇죠. A가 B보다 높다라고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이렇게 보면 이쪽 길이가 더 길어서 고도가 뭐 높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고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니은 A는 에너지 부족, B는 에너지 과잉 상태이다. 자, A는 상대적으로 B보다 위도가 낮죠. A가 아니라 위도는 A가 B보다 낮아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 양도 이렇게 에너지 양은 반대가 되겠지. 그죠? A가 B보다 적도 부근에 가까우니까 에너지 양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A는 에너지 부족, B는 에너지 과잉이라 하면 틀리고 상대적으로는 A가 에너지 과잉, B가 에너지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디귿. 열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이다. 당연히 A가 에너지가 많고 B가 에너지가 보다 적으니까 에너지는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쪽,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겠죠. A에서 B.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3번.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대기대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역풍과 편서풍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만난다. 일단 아니죠.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의 순환이 존재한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이 대기대순환 모형을 갖다 놨어요. 자, 이 적도, 위도가 0도인 곳이 적도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반구라 그러지, 북반구. 그리고 밑에를 남반구. 군데 반을 잘랐다 그 말이야. 북쪽에 있는 반구, 남쪽에 있는 반구. 오케이. 북반구에 보니까 이 순환세포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남반구에도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대칭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세 개의 순환이 존재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각각. 맞아요. 3번 적도와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우세하다. 자, 적도 부근 그리고 60도 부근에서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우세하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죠? 적도, 그리고 적도는 이렇게 바람들이 모이면서 위로 올라가죠. 60도도 마찬가지야. 바람들이 모이면서 위로 올라가죠. 여기는 지표면을 지금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뭐 60도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북반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지표면에서 이렇게 불어요. 두 바람이 만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겠죠. 그래서 상승기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상승기류가 우세하죠. 4번 편서풍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남북한을 나누고 있는 지금 38선이 의미하는 게 위도 38도 부근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8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이쯤 30도 위쯤 한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서풍 이렇게 30도와 60도 사이에 부는 편서풍이 그림을 조금 밑으로 그렸군요.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부는 이 편서풍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5번 대기대순환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자, 요것과 마찬가지로 요것과 이게 1번이라면 2번 해수의 순환도 마찬가지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도 맞는 선지. 자, 근데 1번이 왜 틀렸냐면 봅시다. 이 대기대순환 모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30도 부근, 여기가 30도죠. 그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지금 30도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지금 만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바람은 여기 30도 부근에서 서로 갈라져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여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이 만나지를 않는다. 만난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무역풍과 편서풍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틀린 거. 665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대기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금방 이 첨부한 사진이 요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기역 바람 알고 있죠? 먼저 적어놓고 들어갈까요? 기역은 무역풍이다. 근데 지금 북반구에 있는 거죠. 그죠?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동쪽에서 부는 무역풍, 북동 무역풍이다. 바람은 불어오는 쪽 방향을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불어가는 쪽이 아니라 동풍이라 한다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 거예요. 이해를 하겠나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북, 동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그래서 북동 무역풍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봅시다. 니은은 30도에서 60도 부근, 여기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으로 여기는 편서풍이 되겠죠. 편서풍.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헤들리 순환, B는 페렐 순환, C는 극순환이다. A, B, C 각각의 이름은 요거를 안 붙였네. A는 처음으로 이 대기 대순환 모형을 제안한 사람, 헤들리라는 아저씨의 이름을 붙인 헤들리 순환이고요. B 같은 경우는 헤들리가 제안한 모형에서 좀 더 보완해서 적합하게 맞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환 모형을 제안한 사람인 페렐 순환이게 되겠고요. C는 그러니까 북극 남극에서 순환하는 세포라해서 극순환 세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기억은 무역풍이고 니은은 편서풍이죠. 틀리고 틀렸어요. 디귿, 대기 대순환은 적도를 경계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지금 적도를 경계로 이렇게 탁 위에 아래를 접어보자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669번 풀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그림은 북태평양에서 주요 해류의 분포와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한류, B는 난류이다. A는 보세요. 기억은 A는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어, 아래쪽으로 오고 있어요. 위쪽으로 가고 있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중이야.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는 에너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다면 저위도에서 열을 가지고 고위도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 A 해류는 난류가 되겠죠. 뜨거운 해류, 난류. 그래야 위로 에너지를 전달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위에 갔더니만 여기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면 열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해서 에너지 균형을 맞춰준 다음에 점점 식어가겠죠? 점점 식어서 다시 내려와. 요거는 한류가 되겠지. 얘는 고위도에서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지. 60도 부근에서 30도 부근, 적도 부근으로 이렇게 0도 부근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화살표를 되게 못 그리네. 저위도 부근 내려오기 때문에 자, 열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내려오는 중이죠. 그래서 얘는 차가운 한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를 지금 바꿔 적었죠. 얘를 바꿔야 된다.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니은, 북적도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었다. 북적도 해류라는 거는 여기 밑에 얘를 말하는 거죠. 적도 위쪽, 북쪽에 있는 해류, 북적도 해류는 지금 방향이 동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잖아, 그지?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죠. 무역풍과 지금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일치하지. 이 무역풍이 부니까 이 해류가 표층 해류가 형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편서풍은 아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디귿, 표층 순환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죠?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대륙에 부딪히면서 말아서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던 게 다시 여기 대륙에 부딪히면서 내려오고 다시 여기 대륙에 부딪히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순환을 하게 돼요.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적도 부근에서 열을 받죠.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머금고 쭉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해주고 다시 식은 게 내려오면서 다시 열을 받고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주는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가봅시다.